오늘은 대구의료원의 그 공공성, 신뢰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인수위 시절에 시정 인수 후에 대구시 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한 결과 저희가 보기에 대구의료원의 공공성 및 신뢰성 확보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공공성 확보 측면, 그 다음에 신뢰성 확보 측면입니다. 먼저 공공성 확보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고요. 이걸 위해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전환형 격리병동을 확충하고 전문 의료진을 확보해서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병원 인프라를 확대해서 필수 진료시설과 진료 공간을 확충하는 2026년까지 448억 원을 이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뢰성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인 경북대학교 병원과 연계해서 공공의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올 하반기에 경북대 병원과 임상교수 파견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시범 운영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의 내부 혁신, 그 다음에 강화 방안으로 소속 의료 인력에 대한 진료 서비스 평가제 강화, 이런 것들을 혁신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역량을 투입하고 경북대 병원과의 협력 강화, 과감한 예산 투자 이런 걸 통해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대구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시민의 공공의료 기관으로 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이제 국장님하고 원장님도 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기자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모이셔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결론을 맺으셨는데 다양한 의료에 관련된 의견을 우리 손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분인지 지명을 좀 하셔가지고 그래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먼저 네. 예, 오마이뉴스 조정 기자입니다. 대구의료원 강화 관련해서 지난 6월 28일인가요? 인수위에서 발표할 때는 대구의료원 강화를 위해서 778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한 3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하는 대신에 대구의료원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이게 좀 우선 궁금하거든요. 내용은 이제 필수 진료 시설하고 진료 공간 확충하는 인프라 예산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이나 확충 내용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의료진이 한 36명 정도 있는데 약 60여 분 정도로 확대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 그 예산까지 합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국비 예산으로 신청할 것까지 합치면 778억 원입니다. 예. 의료 인력 추가되는 부분까지 합쳤을 때 29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정확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입니다. 인수위가 얘기했던 778억 원에 근접합니다. 네, 메일, 네. 옆에 마이크 있습니다. 네, 저 매일신문의 장서영 기자입니다. 네. 그 내용에 보면 올 하반기부터 이제 경북대병원 펠로 파견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위탁 운영을 확대한다는 건 결국은 대구의료원을 전체적으로 이제 경북대병원에 위탁 운영한다는 뜻인지 그게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몇 년까지 보고 지금 진행한다는 것인지 1단계는 예, 협진 정도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 경북대병원의 의료 인력들이 우리 의료원에 대구의료원에 와서 협력 진료하는 방안들을 먼저 추진을 하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좀 나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평가를 거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최종 목표가 완전 위탁 운영인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뭐 지금 단계에서 미리 확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북대병원이 지금 경북에서도 세 군데나 의료원을 위탁 운영하기로 돼 있고 경산에 좀 재활병원도 위탁 운영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재활병원하고 위탁 내용들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 경대병원하고 그 전에 이 작년까지 계속 협의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로 그 협진을 하게 됩니까? 지금 교수요원 협진 검토고요. 저희가 뭐 여러 정확한 숫자들은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 좀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시와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경북대학교 병원 그리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시가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또 수시회의를 계속 개최해 온 것이 작년 10월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올 7월에 경북대학교 병원의 공공임상 교수 2명이 공고가 났습니다. 그 지원이 되면은 하반기에는 대구의료원에서 파견 근무를 1, 2년간 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민선 8개 시정의 집중 추진 방향이 대구의료원의 공공성 강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짐에 따라서 그 강화의 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권역 책임기관인 경대병원과 위탁 운영을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이 결정되었으니까 바로 TF팀을 구성하고 긴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2023년부터는 대구의료원의 어떤 우선 의료진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서 시민의 건강이 안정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옆에 연합. 예, 연합뉴스 이렇게 기자로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수위에서 발표하실 때 공공기관장 연봉에 대해서 이제 상한선을 1억 3천만 원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 발표할 때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의료원 쪽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여기 부분 계약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통해서 연봉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대구 의료원 문제인데 여기에 훌륭한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 연봉을 상한을 정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일보 전준호 기자입니다. 방금 이렇게 기자 질문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이게 전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할 때 하신 말씀 중에 대구의료원을 찾던 환자가 여기가 대구의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동산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신뢰성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 대구의료원의 신뢰성이 지금까지 낮았던 것은 의료진의 수준을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이고 의료진이 좋은 의료진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면은 다른 것보다도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의료진 숫자를 30여 명에서 60여 명으로 지금 늘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여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서 좋은 의사를 어떻게 데리고 오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신뢰성 강화 측면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측면. 또 하나는 이제 이 공공병원이라는 인식, 그것이 다른 일반 민간병원보다 좀 인식 측면에서, 시민들 인식 측면에서 좀 열악하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진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러 다른 병원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급여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좋은 의료진을 확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의료 시설에 대한 조금 시민들의 낮은 인식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경북대 병원과의 협진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의료 인력들이 또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좀 인식들이 달라지고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원장님 좀 그,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네, 지금 저는 그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때 코로나 환자였었고요. 제가 소아청소년과 의사인데 실제 소아청소년과 코로나 환자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대병원과 그다음 대구료원 그다음에 그 동산병원에서 그 소아과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빠가 이제 앰뷸런스 타고 왔는데 자기가 와 보니까 경대병원이나 동산병원이 아니고 대구료원이라고 앰뷸런스에서 안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대구료원은 오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한 10분, 20분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가셨고요. 그리고 또 가실 때에는 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저희 대구료원을 보면 저희들 의료진들, 간호사들이라든지 의사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대구료원에 일단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구료원에 거의 강제 입원되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원을 안 하고 대구료원으로 일단은 배정이 되었을 때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실 때에는 대구료원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꾸고 가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또 의료진에 대한 것은 제가 92년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30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급여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급여가 낮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근무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점점 그 의료진들도 그 급여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 점점 더 급여가 낮으니까 의료진을 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대구료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야기하는 필수 진료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필수 진료과를 지원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내과나 외과나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개 대학병원에서도 지금 전공의를 구하기 힘드는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인력도 적은 데다가 특히나 급여가 작고 이러면 더욱더 안 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급여만이 모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급여도 올리고 또 근무 여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올리는 것이 의료진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그 추가 답변을 드리면 급여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 공공임상 교수 그 파견 제도도 중앙 그 교육부하고 실시할 때 지금 저희들이 상한으로 한 것을 200% 정도 2배 정도의 그 연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 고려해서 시에서 검토할 거고 저희들이 인수위 때부터 그리고 또 시에서 대구의료원의 그 예산을 전폭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인건 비율을 상당수 그렇게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잘 검토해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대구의료원에서 보람있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네, 뉴스미네 이상훈 기자입니다. 일단은 앞에 경북대 병원과의 위탁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단계별 위탁 운영에 대한 좀 구체적 로드맵, 그러니까 뭐 연도별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거나 이런 계획이 서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공유상교수 파견이 2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6명에서 2명이면 38명인데 나머지
한 22명 정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지금 이 내놓으신 방안들이 앞에 다른 시장님들도 다 뭐 대동소이하게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은 내놨던 방안들인데 의료진 확보가 안 되어서 다 실패했던 것들이거든요. 특히 뭐 원장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전에 여러 번 대구시에서 의료진 예산을 지원을 했었지만 의료진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했던 사례도 여러 차례 있는데 이게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말씀이신지를 좀 뭐 오늘 발표하실 정도면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모든 로드맵이 삼자저시와 대구의료원과 경북대학교 병원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드리는 건 아니고 많은 시민들께서 공공의료와 대구의료원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하반기라든지 내년의 계획까지는 월별로 세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병원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7월 중에 의료진의 어떤 1단계 파견을 내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8월이나 9월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협약을 하고 또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은 시의 조례 개정과 또 시장님 승인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해서 2023년부터는 의료진의 어떤 안정적인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의료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2월 되어야만 새로운 의료진의 충원이 대학에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의료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충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 의료기관은 경북대학교 병원, 국립대학교 병원입니다. 이 병원과의 위탁을 고려하게 된 것은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해서 잘 극복된 사례가 있고 또 민간 그 상급종합병원보다는 국립대학병원에는 또 임상이라든지 또 펠로 선생님들 이런 좀 여유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지역 공공의료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주로 이제 22명이 롯데병원에서 오는 의사 선생님들로 좀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생님들의 어떤 연봉이나 이러한 것을 구체화되고 이런 사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대구의료원 자체에서 또 우수 의료진을 필요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또 비율이 있을 것이고 경북대학교 그러니까 협약을 통해서 협진이나 파견을 통해서 하는 부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60에서 80명의 의료진이 갖추어진 병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예. 네. 이인수 기자님. 네, 아주 굉장히 인수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소아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 가능한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정 추진으로 소아 응급 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약 한 달 전에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물론 파티마 병원은 동구고 대구 의료는 서울학하는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까지는 가기 힘드니까 동구 쪽에 있는 분은 파티마 병원으로 갈 수가 있는데 조금 나쁘게 표현하고 또 짝퉁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조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산부인과라든지 뇌과라든지 소아과 의료진 수급하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이 소아 전문 병원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자꾸 의문이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좀.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립병원, 소아 전문 병원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한 군데가 있고 서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소아 응급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시에서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조금 더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파티마 병원 같은 경우는 동쪽이기 때문에 대구의료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이제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의료진 확보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특히나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아과 전공의가 실제 없는 상황입니다. 없어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수님들이 당직을 서고 그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 일단 지금 의료진을 먼저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택트의 마이크. 예, 더팩트의 박성훈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난 몇 년간 대구시의 행정감사를 모니터링 해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지적됐던 것이 대구의료원 적자 문제였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는 한번 유일하게 이제 안 나왔었어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대구의료원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병상이 이제 차면서 생활 보조까지 같이 하면서 업무 과다로 아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차후에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현재 좀 세워져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만, 예, 한마디만. 예, 코로나 재유행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당을 주시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관련 예, 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관련한 전체 회의가 아마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코로나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그 의료진 특히 간호 인력의 그 업무 과중에 대한 어떤 그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그 부산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의료원급으로 상당수 보전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또 25년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 충원은 추가로 됐습니까? 원장님, 강원 인력 지금은 간호 인력이 충원되고 지금은 모자라는 상황이 아니고요. 실제 지금은 아직 코로나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일반 병실도 많이 차지 않은 상태라서 실제 지금 간호사들이 신규 간호사를 뽑아놓고 지금 대기 걸어놓은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간호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고요. 실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년도 말에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습니다. 20년에 그때 굉장히 힘들 때에는 사직 간호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년 말쯤에 완전히 제2유행이 터지기 전에 그때가 좀 잠잠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시 유행하면은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고 나갔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1년도부터는 저희들 간호사 처우 개선을 많이 했고요. 급여도 올리고 간호사들 직급도 올려주면서 처우 개선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남아있던 간호사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 좀 숙련이 되고 이러면서 이직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네, 회의되어 주세요. 예, KBS 이종영입니다. 예, 그 앞에 질문하신 기자님하고 동일선상에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전환형 격리병동 확충 68병상 이게 이제 감염병 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2의료원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대규모 유행병,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크게 병상을 크게 한번 비워주고 병원을 다 하나 비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틀리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68병상 정도 이 격리병동 확충으로서 제2대구의료원을 가름할 수 있을 건지 대책이 될 수 있을 건지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불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시각에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는 건지 한 말씀 주십시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먼저 대구의료원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5개 정도 격리병상이 있는데 전환형으로 해서 68개를 더 해서 한 100개 가까이 더 감염 유행시를 대비한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유행을 하면서 감염 전문병원이 7곳 경대병원에 저희들이 있어서 그것도 2026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는 없는 건역 거점 병원인 칠곡 경대병원에서 또 감염에 대해서 병상이 상당수 있고 또 180여 병상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유행 때 전환할 수 있는 예비 병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감염병 유행이 일반 더 이상의 유행이 왔을 때 상반기 60만 명 왔을 때 그리고 하반기 20만 명, 20만 명 발생할 때도 저희들이 일반 환자의 관리 체계 내에서 중증이 아닌 환자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발표문의 중간에 보면 위탁 운영 추진 전담팀을 가동해 위탁 운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단장님이 완전히 경북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거냐라는 물음에는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타 지역의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그리고 마산의료원과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은 각각의 위탁의 정도가 다릅니다. 완전히 운영하는 일반 직원들까지 다 위탁하고 그게 한 20-30년 걸렸는데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하지만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파견만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중간 지점에서 마산의료원이 또 긍정적으로 잘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를 1년 또 2-3년간의 어떤 단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위탁을 하겠느냐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10년, 20년 그 이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단계별로 검토해서 더 나은, 더 강화된 형태가 필요하다면 그런 형태로 나가고 그 즈음에서 멈추겠다 하면 그 즈음에서 멈추는 거고 그때는 그때 의료 상황이라든가 여건들을 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케이. 예. 마지막으로. 저희 응급체계 강화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응급실을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아야 되고 소아환자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도 추진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첫 번째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유지를 하려면은 결국은 수련이든 전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다 경대병원에서 다 수급을 하게 되는 건지 전공의 부족 사태가 많은데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달빛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에 사실 대구에 두 군데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병원 이름을 걸고 있는 거는 저기 한빛밖에 없죠. CG는 안 하는 걸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공공에서 하게 되면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실제로 저희들도 그것을 제일 걱정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 달빛 어린이 병원과 지금은 조금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달빛 어린이 병원을 했었을 때는 정말 반발이 심했었고요, 의료계에서. 지금은 환자에게 수가를 더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아마도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그만큼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안 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료진만 확보가 되면 공공의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년차 이상의 전공이나 아니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전공의는 만약에 경대와 위탁이 되어서 협진체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전공의 파견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자체 의료진을 확보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 시의 지원을 받고 하면 자체 의료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응급은 필수 진료과가 갖춰진 다음에 또 센터의 진면목을 발휘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필수 진료과를 갖추고 응급실 강화랑 같이 갈 생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